안녕하세요. 태생SN의 김진탁입니다. 지금부터 NCS 플루언트 2026 R1의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방대해 3개의 파트로 나누어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이 자료는 첫 번째 파트로 플루언트 매싱, 사용자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GPU 솔버와 CPU 솔버의 수치해석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 자료를 활용하는 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각 슬라이드의 오른쪽 상단에 해당 기능이 어떤 솔버 또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도입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슬라이드 우측 상단의 아이콘을 통해 어떤 솔버 또는 어떤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GPU 솔버에 이번에 들어왔으나 CPU 솔버에는 기존에 이미 반영된 내용이라면 두 개의 아이콘이 모두 표시되고 CPU 솔버의 아이콘은 반투명하게 처리됩니다. 가장 먼저 플루언트 매싱의 워터타이트 매싱 워크플로우입니다. 지오메트리 임포트 과정에서 패시팅 제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곡률이 없는 큰 면을 가진 형상을 가져올 때 패시팅이 너무 거칠게 생성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유저 커스텀 패시팅 옵션 아래에 최대 패시트 길이를 제어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릴레이티브 방식으로 바운딩 박스의 기준 비율로 패시 크기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앱솔루트 방식으로 절대 길이를 직접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넌 옵션은 기존 기본 옵션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 큰 면을 가진 형상에서도 보다 균일하고 적절한 패시팅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컬 사이징에서 객체 간 프록시미티를 무시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서피스 메쉬 생성 단계에서만 사용 가능하던 기능을 로컬 프록시미티 사이징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특히 여러 개의 형상 객체가 있는 non-conformal 모델에서 유용합니다. 로컬 사이징을 적용할 때 페이시스 또는 엣지스 범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택 방식은 라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개의 객체가 있는 모델에서 불필요한 객체 간 프록시미티 영향을 제거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메쉬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씬 볼륨 매싱에서 동일한 영역을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영역에 대해 한 번만 씬 볼륨 매싱을 적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같은 영역에서도 서로 다른 레이어 수를 적용한 메쉬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작업에서는 솔리드 영역에서 특정 라벨을 선택하여 메쉬를 생성하면 두 번째 작업에서는 같은 솔리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선택된 라벨은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제외되고 동일 영역의 새로운 라벨에 대해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존 선택에서도 동일한 필터링 방식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같은 영역에서도 여러 번 메쉬 설정을 적용할 수 있어 씬 볼륨 매싱 작업의 유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서피스 메쉬 생성 과정에서 리전 계산을 병렬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여러 개의 리전을 동시에 계산하여 서피스 메쉬 생성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리전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 성능 향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컨포멀 리전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하나라도 non-conformal 리전이 존재한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곡률 데이터가 로컬 리매싱 단계에서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경우에는 기존의 직렬 계산 방식과 서피스 메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전 수가 많은 모델에서 서피스 메쉬 생성 속도를 높이기 위한 병렬 계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익스트루드 볼륨 메쉬에서 최대 레이어 높이를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익스트루드 방식으로 볼륨 메쉬를 생성할 때 레이어가 성장하면서 너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레이어 높이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0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제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예를 들어 맥스 레이어 하이트를 2mm로 설정을 하면 레이어가 성장하더라도 각 레이어의 높이는 최대 2mm를 넘지 않도록 제한됩니다. 익스트루드 볼륨 메쉬에서 페리오딕 정보를 유지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여러 단계의 익스트루전을 수행할 때 페리오딕 경계 조건을 유지하면서 메쉬를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엘레멘트의 성장 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 기능은 연료전지와 같은 반복 구조를 가지는 해석 모델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차일드 태스크 설정 유지 기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Add Local Sizing이나 Add Boundary Layers와 같은 복합 작업에서 현재 차일드 태스크를 업데이트하더라도 기존 설정이 유지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스코프드 리전 설정은 유지되지 않고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며 그 외의 설정들은 계속 활성 상태로 유지됩니다. 또한 리스토어 디폴트 버튼을 사용하면 해당 작업의 모든 설정을 완전히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워크플로우 작업을 수정할 때 기존 설정을 유지하여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2D 메싱 워크플로우입니다. 축 대칭 수입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먼저 회전축을 따라 위치한 셀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수입 과정에서 생성되는 면과 셀의 이름과 타입이 원본 2D 형상과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된 페이스는 원본 2D 엣지의 이름과 타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생성된 셀존 역시 원본 2D 페이스의 이름과 타입을 유지합니다. 또한 소스 페이스는 원래 이름 대시 베이스, 수입된 페이스는 원래 이름 대시 스왑 형태로 자동 지정됩니다. 다음으로 사용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Search Preference and Console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메쉬 모드와 솔버 모드 모두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플런트에서 Preferences 설정과 컨솔 메시지에서 원하는 항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Preferences 창에서는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설정이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컨솔에서도 특정 단어를 검색하여 필요한 메시지 위치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많은 설정 항목이나 긴 로그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 트레이싱 모델을 확인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창에서만 모델 회전, 이동, 줌 등이 가능했으나 2016 R1부터는 레이 트레이싱 창에서 직접 모델링 이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델이 복잡한 경우 모델링 이동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스탠다드 창에서 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CFD 포스트나 엔사이트와 같이 후처리 전문 툴에서 확인 가능했던 볼륨 렌더링 기능이 플런트에 추가되었습니다. 오픈GL이나 다이렉트X 11 드라이버를 지원하는 환경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리절트 탭에서 투명도 범위 등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시뮬레이션 작업의 제출 관리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HPS가 플런트에서도 추가되었습니다. 현재는 NCS 클라우드 버스트와 연동 가능한 기능으로 단일 작업과 파라메트릭 작업 제출이 가능하며 베타 기능으로 웹 UI를 통한 원격 후처리가 가능합니다.